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이재명 캠프 선대위에서 현안 대응 TF 부단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불필요할 뿐 아니라 상식과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현안을 앞장서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다 못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자중을 권하기도 했다고 하죠. 윤석열 지지자는 저항력, 빈곤층, 고령층이다. 황운하 의원의 문제가 된 발언 살펴보는 시간 함께 하시죠. 지난 28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가리켜서 대부분 저항력, 빈곤층, 고령층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가 사과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사과문 수정 관련해서 또 2차 논란도 일어났다고 해요.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1% 안팎의 기득권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항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다. 수구 언론의 거짓과 선동이 강력히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표현을 썼고, 이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것만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게 어떤 생각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표현인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일단은 더 보겠습니다. 논란이 당연히 일어났겠죠. 저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썼으니까요. 그래서 저 표현을 지우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조차, 지지자들을 의미하겠죠. 그가 어떤 국정 운영 철학을 가졌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만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29일 오후 3시쯤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는데, 초고의 글이 퇴고 과정에서 수정된 것이었다, 그렇게 변명을 했는데, 저는 이게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 업로드한 글이 초고고 논란 이후에 표현을 삭제한 게 지금 최종 버전이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전체 공개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태로 게시물을 올렸는데 그걸 저희가 초고라고 하나요? 물론 요즘은 글이라고 해도 사실 인터넷상에 올리면 전부 데이터 형태로 올라가고 실시간으로 수정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일단 퍼블리시가 되고 나면, 여러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면 그 순간 원본이 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혐오적인 표현들이 그대로 담겨있는 초고를 내가 업로드를 해서 일단 모두가 볼 수 있게 두고, 문제가 되니까 삭제를 한 게 그게 이제 실시간 수정 과정이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건데, 저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을 덧붙였어요. 이 사과문에 보수 성향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일반론적 해석에 근거한 표현이었을 뿐 특정 계층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특정 계층에 대한 부정적 표현, 이게 쉽게 말하면 차별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30분 뒤에 이 표현도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 사과문을 쓰셨는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과문에 가장 마지막에 이게 덧붙인 거거든요. 이런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이제 덧붙인 거예요, 가장 뒤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거대 정당의 의원이신 건 물론이고 지금 대선 후보 선대위에서도 맡은 직이 있는 분이신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사과문이라고 올린 글에서마저도 차별적이고 편협한 시각이 그대로 담겨있는 표현을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최소한 황운하 의원께서는 자기 SNS 계정을 직접 운영하시는구나, 이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보좌진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이분이 맡기셨으면 적어도 이렇게 본인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바탕으로 국민을 대하는지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날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일단 가장 문제가 된 표현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인데, 이게 크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 지지자 중 기득권 계층이 있다. 두 번째는
그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항력의 빈곤층의 고령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는 수구 언론의 거짓 선동이 잘 먹힌다. 이렇게 세 개로 나뉜 건데 지지자들 중 일부를 기득권이라고 표현하면서 부나 권력을 쥔 사람들로 지금 프레임을 씌우죠. 사실 이 대목은 현 정권 내내 지겹도록 봤던 수구몰이, 적폐몰이라서 놀랍진 않습니다. 다만 이번 정권이 그동안 정책부터 인사, 행정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일방적이고 비타협적으로 일을 추진해 왔는지를 돌이켜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들에게 반대하면 무조건 너네는 기득권층 이런 프레임에 매몰되어 있는 게 사실 저는 황당하고 한편으로는 차라리 이 일관성이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다음이 가장 문제가 된 표현인데 그런 기득권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저항력이고 빈곤층이고 고령층이다. 이게 학력, 재력, 나이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전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죠. 고학력이다, 탄탄한 재력을 갖췄다, 사회적으로 고평가를 받는 자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거는 무한히 열려있는 가능성만으로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말은요, 뒤집어 말하면 이 자본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가 해야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사회에서 탈락한 사람들, 도저히 자력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생각해야만 하는 직업.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경청하고 고려하면서 일을 해야만 하는 직업이 있다면 저는 그게 바로 정치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짓과 선동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대요. 이거는 지금 인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구 언론의 거짓과 선동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게 바로 논란이 되는 황운하 의원은 물론이고 지난 몇 년간 여권이 보여온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잘 드러난 부분이라고 저는 봤어요. 이게 인과를 뒤집어 보면 상대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너희는 못 배웠고 가난하고 늙었기 때문에 거짓 선동에나 휘둘려서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고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야만 이게 나올 수 있는 생각이고 쓸 수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논란을 자초한 사과문에서조차 다시 한번 이 철저히 계급주의적이고 차별적인 시각이 드러나죠. 보수 성향 유권자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에 근거해서 사용한 표현이었대요. 특정 계층을 비하하려는 부정적 표현이 아니라. 근데 오히려 지금 2030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가 더 높게 나오고 있죠. 물론 세부적으로 살펴봐야겠죠. 다른 연령대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오는 연령대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대의 20%, 30대의 무려 4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문에 나와 있는 사실을 해석한 결과도 아닌 거예요. 그저 늘 그랬듯이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면 다른 게 아니라 너네는 틀렸다. 이런 차별적인 생각이 무심결에 튀어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논란을 자초하고 나서 써야 하는 사과문에서조차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있는 생각인 건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기득권이 진짜 무엇인지,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지, 정치가는 국민을 어떤 생각으로 대해야 하는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